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로 도전할 것입니다. 외교에서의 북한 일권 활동은 불필요하다. 여기 있는 외교관들이 그렇게 본국에 보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결국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핵 보유 인정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자, 북한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이제는 정치계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드롭 더 빌. 이번에는 2번 1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 많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2번 1세 2번 찍어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스웨그 넘치시는데요. 의원님 아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이게 랩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거는 의원님의 의견보다는 보좌관이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보좌진들이 정치인은 일단 재미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자면 좀 특이한 남이 안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랩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돼서 제가 그걸 수용했고 네. 해보니 정말 대박 났다. 반응도 이제는 좋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봐도 그렇고. 예. 예, 제가 지난 4.7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별명을 많이 가졌는데 뭐 태미넴 그다음에 샬록 홈스처럼 해가지고 이제 사전 선거 이런 거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네. 테러 콤스 또 먹방하니까 그다음엔 뭐 태먹방 뭐 이런 일들이 연방 나오더라고요. 부캐가 많아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부캐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이제 이게 워낙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님. 그럼 여가부 말고 또 이것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입니다. 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거센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 내에서 남북한 체제를 두루 또 경험하신 거의 유일한 분이시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대단히 질문도 많이 받았고 네. 뭐 언론 보도 자료도 이제 냈고 그래서 또 제가 낸 언론 보도 자료가 이제 뭐 많은 언론들에서 또 보도가 됐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지금 핫한 이슈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태영호에게 묻는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부 폐지해야 하나요? 저는 일단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폐지에는 반대하시는군요. 반대한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선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에 이제 그 화두를 던진 것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외통위에서 활동하면서 통일부에 대해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일부 통일부의 업무에서 불합리한 구조로 된 거는 좀 다른 부처에 이관해서 통일부가 자기를 할 수 있게 좀 조정되어야 된다. 이걸 일관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제 목소리에 누구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에 불을 지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논의하고 더욱이는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도 발끈해서 그게 당론이냐라고 네. 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큰 화두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측면이 저는 아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네. 과연 통일부의
전치 이 문제를 떠나서 과연 통일부가 기구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건 없느냐 우리가 새롭게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저는 통일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 변화에 불을 붙였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 통일부 있습니다.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이제 또 보완해야 될 점 많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나누도록 예. 하고요. 네, 두 자, 번째. 그러면 태용호에게 묻는다. 두 번째입니다. 통일부 이래서 필요하다. 방금 이제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 남북 관계는 대단히 특수한 관계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1991년도에 남과 북이 유엔에 들어가면서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느냐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한 게 뭔가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노상에 있는 특수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수 관계라는 게 뭐냐? 네. 특수 관계라는 거는요. 똑바로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크게 놓고 보면 세 개의 부서가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지에서는 국정원이 보고 양지에서는 군대가 튼튼히 안보를 다져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렇죠. 업무를 하고 예. 또 통일부의 업무가 대단히 특수하고 미묘합니다. 결국은 통일부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무부처지만은 다른 정부 부처들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무부처들은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런데 통일부는요. 그 대상이 북한이고 북한 정권이고 북한 주민이며 이와 동시에 한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도 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에서의 대상이 다른 중부처들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정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통일부의 이 기능을 쪼개서 다른 부처들에 나눠준다. 이거는 대단히 이거 업무분으로 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구조가 될 듣고 보니까 것입니다. 진짜 특수한 관계는 많네요. 국방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예. 그리고 네. 또 통일부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의식을 제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통일의 방법은 흡수 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남한에는 통일 교육도 필요 없다. 통일 교육은 북한 사람들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이거 뭐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한 발언은 아니고 2019년 저서에 쓰여져 있는 예. 이야기입니다. 지금 특히 2030 세대를 축으로 해가지고 통일 이런 이제 담론적인 문제 이 단어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겠느냐. 예를 들면 자라난 세대들한테 하고 있는 이것을 통일 교육이라고 하겠는지 아니면 지난 시기에 우리가 한때 사용했던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좀 용어 정리 문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이런 교육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2030 세대에 더 다가가고 또 그들의 그런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호에게 묻는다.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예. 말씀을 하셨죠. 통일부, 이것만은 바꿔야 한다.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통일부의 기능은 1990년대 말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고 지금의 모든 구조는 그때 생긴 구조인데 거의나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우리가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는 대단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무역개발 계획에서 처음으로 64년대 이 기구가 나온 처음으로 우리는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상향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기구 체계도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과 같은 그런 선진국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통일부 안에 인도 협력국이 있습니다. 통일부 안에 인도 협력국. 그런데 통일부 안에 인도주 협력국이 있고 그 인도주 협력국 안에 인권과가 있어요. 인권과. 뭐 하는 데죠? 인권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다. 아, 북한이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좀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불합리한 이 문제가 병존해 있는가. 우리가 인도주의국이라는 건 뭐 재난이라든가 이럴 때 긴급 구호라든가 또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뭐 상황이 장기간 보건 상황이 좀 악화됐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도와주고 이렇게 비정치적인 문제가 예. 인도주의 협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권은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도주의 이 비정치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국 안에 하나의 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 정치적인 문제를 였다는 거는 국가 기구적으로 야 일은 하지 마라라고 강제적으로 약간 좀 배치가 되는 거죠. 성격 대립적이다. 이건 상대적으로 눌러놓고 차단시켜 놓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 일이 아니고 지난 시기부터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계속 갈지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권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유엔과 같은 다자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는 정책이 변하든 정권이 변하든 관계없이 다자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거고 인도주의 문제는 결국은 이건 비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꾸준히 또 이 두 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축을 하나로 같이 합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게 진짜 불합리한 와, 이게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 네, 사항이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겠네요. 제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난 1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의원님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즐거우셨죠? 이거 오늘 재미났고요. 일단 이거 무거운 정치적인 문제도 지금 같이 이렇게 예능처럼 재미나게 해야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태영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